네, 안녕하세요. 마술하대 아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탑팜입니다. 네, 그것도 한 손으로 하는 원핸디드 탑팜이라는 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이미 옛날부터 많이 사용되던 기술인데, 제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탑팜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드덱의 제일 위에 있는 카드를 손바닥 안으로 숨겨서 잡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탑팜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처음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왼손을 이용해서 양손으로 연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서 이제 팜을 하기 편하게 해서 몰래 이렇게 팜을 하는 거죠. 양손으로 하는 동작 자체가 뭐 꼭 실력이 부족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탑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니까 개인 취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처음 카드 마술을 시작하고부터 저는 이 원핸디드 탑팜, 그러니까 한손 탑팜이라고 할게요. 한손 탑팜이 참 좋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손가락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네, 손바닥이 조금 그래도 큰 편이라 팜을 하기에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약간 여담이지만 이 마술을 할 때는 손바닥이 넓은 것보다는 손가락이 긴 게 카드를 만지는 모습이 더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 손으로 탑팜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네, 엔드 그립이긴 한데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탑팜을 하는 건 아니고,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다 이 위쪽 엔드를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요. 처음부터 카드를 완전히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사실 손 동작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팜을 하는 그 순간에만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오른쪽 상단의 코너 부분을 약간 지문 부분 있죠? 새끼손가락의 지문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서 카드를 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미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누른다 생각하시면 카드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잡는 거죠. 네, 이게 원핸디드 탑팜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카드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탑팜을 했을 때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기도 하고, 초점이 잘 안 잡히네 자꾸. 네, 아니면 카드가 이렇게 잡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잘 안 잡힐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다들 연습을 하셔가지고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카드 테크닉에서는 어떤 기술이든 웬만하면 미스디렉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탑팜처럼 난이도가 약간 높은 기술일수록 미스디렉션은 꼭 필요합니다. 보통 알려진 방법과 제가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 왜 미스디렉션이라는 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스디렉션은 마술사가 원하는 곳을 관객이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향이잖아요. 미스디렉션은 이제 반대의 뜻인 건데, 잘못 가리킨다가 아니라 마술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숨겼어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숨기고, 그 다음에 이 손을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프렌치 드롭이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실제 물건이 없고 여기에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쳐다보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자, 왼손을 살짝 흔들어 주거나, 혹은 자, 왼손에 동전을 잡았습니다. 왼손에 어떤 뭐 코인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제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미스디렉션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카드 또한 아까 보시면 탑팜을 할 때, 자, 한번 보십시오. 손 보이시죠? 네, 손이 이렇게, 손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관객이 봤을 때는 사실 뭔가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이렇게 손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탑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웬만해서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지금은 반팔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해당이 없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많이 알려진 건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탑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에 있는 이제 옷 소매를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때 그 타이밍에 동시에 이 손이 움직일 때 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크게 움직이는 쪽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탑팜을 하고, 그리고 카드를 내려놓는 것 동시에 손을 바꿔서 이쪽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카드가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탑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이렇게 걷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팜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이거는 대본에 쓰진 않는 내용인데, 이렇게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서 있는 상태라면 손을 들고 있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 늘어뜨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보통은 저는 책상에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팜을 숨기고 있는데요. 자, 이 방법 말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카드를 팜을 하고 한 장 팜했죠. 그리고 나서 관객한테 카드를 내밀어 버립니다. 그리고 카드를 한번 섞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팜을 하는 동작에서는 어떤 사전 동작을 넣지 않고 관객한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카드 섞을 줄 아시나요? 관객이 카드 섞을 줄 안다, 뭐 잘 못 섞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때 자, 손 내밀어 달라고 하고 카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과정 중에 팜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팜을 하고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가는 중간에 팜을 하는 거예요, 바로. 네, 가는 중간에 팜을 하고, 초점 이러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으면 손이 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손을 양손으로 오버핸드 셔플을 하는 것 같은 손 모양을 취하면서, 카드 한번 섞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실제 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관객은 카드에 집중을 하고 카드를 섞을 거예요. 그때 이제 손은 뭐 이렇게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 늘어뜨리고 있거나 있다가 관객한테서 카드를 받아옵니다. 자, 사실 카드를 팜하는 것보다 이걸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두는 동작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저는 이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숨겨서 빼는 것보다. 왜냐하면 올리는 동작 자체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카드를 올리자마자 바로 뒤집어서 카드 이렇게 잘 섞여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겁니다. 관객이 카드 한 장 기억했고 퀸 하트라는 카드를 기억하게 하고 섞었어요. 마술을 할 건데 관객분도 한번 섞어 보시겠어요? 이때 이제 퀸 하트는 제 손에 들어왔죠. 카드를 섞은 뒤에 다시 갖다 놓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여기 올라가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유는 카드를 뒤집는 거예요. 카드를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뒤집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올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마술을 하는 상태다. 그러면 카드 섞었고 내려놨어요. 그러면 자, 카드 이런 식으로 카드 덱이 있고 마술사 손엔 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카드를 올려서 마술사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때 카드가 살짝 흐트러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좀 자연스럽게 카드를 몰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네. 팜을 하는 것과 그다음 팜을 한 뒤에 다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거든요. 다시 갖다 두는 동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미스테릭션이나 이런 게. 네, 탑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탑팜은 기본적인 연출은 이제 관객 카드를 뭐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제 클럽 그 카드를 탑에 컨트롤한 뒤에 이제 몰래 탑팜을 하고 그 카드를 뭐 주머니나 종이 봉투나 아니면 카드 케이스나 이런 데서 꺼내는 그런 연출을 통해서 이제 마술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방법입니다. 제 클럽이란 카드를 관객이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 클럽이란 카드를 카드 뭉치 중간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술 신호를 주면 그 카드가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선 더블 리프트 같은 방법이 사용된 게 아니거든요.
다시 보여드리면 제 클럽이라는 카드를 카드 무 중간에 집어넣고요. 신호를 주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이제 관객한테 보여주고요. 제 클럽. 그리고 뒷면으로 이렇게 뒤집는 것과 동시에 바로 카드를 팜을 합니다. 그리고 팜을 하는 손을 떼지 말고 그 상태로 바로 두 번째 카드를 빼는 거예요. 관객은 이 카드가 제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해볼까요? 자, 제 클럽이라는 카드를 카드 뭉치 중간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카드를 컨트롤하는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카드를 보여주고, 자, 동시에 바로 팜을 하고 두 번째 카드를 카드 뭉치 중간에 찔러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드를 뭐 다른 위치로 해서 꺼내셔도 되지만 다시 그대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아까 다른 영상 찍을 때 했던 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또 다른 방법은 리버스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 브라우의 리버스라는 동작을 많이 아실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뭐 신호를 주면 카드 한 장이 뒤집어진다. 이게 뭐 관객 카드다. 이렇게 연출하는 게 브라우의 리버스라고 하는 동작인데 이 리버스 동작을 탑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드로 그대로 할게요. 킹 다이아몬드라는 카드를 잡고 카드를 섞겠습니다. 잘 섞어주고요. 그리고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 상태에서 신호를 주면 관객 카드인 킹 다이아몬드만 앞면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건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카드를 탑에 올린 상태에서 탑함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군요. 네, 탑함을 하고요. 그리고 탑함하는 것과 동시에 카드를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이 카드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뒤집어서 손 안도, 그러니까 반대 방향도 다 보여주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보일 수는 없겠죠. 대략 이렇게 보여주고 카드를 정리할 때 여기서 이 카드를 여기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카드 중에 한 장만 앞면, 관객 카드만 앞면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 하고, 자, 팜을 했고 카드를 펼쳤어요. 그리고 양손에 카드를 나누어서 잡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죠. 다시 카드를 모을 때는 이 팜된 카드가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도록 합치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도록. 네. 그리고 나서 혹시 기억하신 카드가 뭐였죠? 뭐라고 말을 하면 뭐 마술 신호를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카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리버스 동작으로도 탑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펼쳐서 카드 보여주고, 네. 이렇게 동작을 모으면 생각보다 크게 어색하지 않게 보여줄 수 있는 동작이고요. 뭐 아까 제가 소개했던 다른 영상에서 켈리 바텀 플레이스먼트라는 기술을 소개했어요. 뭐 카드 떨어뜨리다가 이 카드를 기억하게 하고 여기 보이는 9하트 카드, 네, 9하트 카드를 바텀으로 컨트롤 하고요. 자, 여기서 카드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탑함을 할 수 있게요. 그리고 탑함을 바로 하면서 관객한테 다른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카드 기억하시고요. 자, 기억하신 카드를 다시 중간에 넣겠습니다. 자, 카드 덱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9클럽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뽑으신 카드가 아니죠. 근데 이걸 문질러 주면 관객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체인지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카드를 이렇게 잡으면 관객은 안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탑함을 하고, 탑함을 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그냥 대기만 하면 카드가 바뀌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약간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객 카드가 만약에 바텀에서 두 번째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 혹시 뽑으신 카드가 3클럽, 9클럽 중에 있나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 카드를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체인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동작에 대한 클린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장점은 눈앞에서 보이는 가운데 카드가 바뀌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카드 완전히 보일 수는 없죠. 네, 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만 보이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탑팜도 체인지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관객이 카드를 2장을 골랐어요. 이렇게 에이스 클럽과 잭 하트라는 카드 2장을 관객이 골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카드를 카드 덱 탑으로 컨트롤을 해요. 이렇게요. 네. 그 상태에서 뭐 폴스 컷이나 폴스 셔플 등을 한 뒤에 자, 관객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마술 신호를 주면 관객 카드가 탑으로 올라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더블 턴오버를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관객 카드 나온 거예요. 자, 두 분 중에 어떤 분 카드죠? 네, 이쪽에 계신 분 좋습니다. 자, 이쪽 분 카드도 제가 한 장을 더 찾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카드를 잠시 이렇게 내려놓겠다. 내려놓고 손으로 살짝 자연스럽게 미스텍션 주면서 발음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프로덕션 하듯이 꺼내는 겁니다. 자, 카드 팜을 하면서 내려놓고 동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오게끔. 자, 두 번째 카드. 자, 두 번째 카드 맞으시죠? 라고 했는데 아까 첫 번째 봤던 카드인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관객 카드는 어떻게 됐나? 딱 봤더니 이렇게 잭 하트 카드가 덱 위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매끄럽게 좀 아이디어를 다듬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더블 턴오버를 해서 첫 번째 관객 카드 찾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관객 카드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없는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어피어링 하고 딱 보여줬는데 이 카드가 아까 여기 있던 카드.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2장의 카드를 찾은 거죠. 연출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목적, 저는 카드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 4장 이 멀티플 탑팜을 하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기술을 욕심내셔가지고 재밌는 마술 연출을 또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겁니다. 멀티플 탑팜이라는 건 보통 어떤 카운트 기술 등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유지한 상태에서 팜을 하는, 그러면 여기 4장의 카드가 잡혔잖아요. 네, 카운트를 하고 팜을 하는, 네, 이런 동작이 보통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한 손으로 원핸디드 멀티플 탑팜입니다. 이름이 참 긴데, 자, 보여드리면, 자, 카드를 제가 이렇게 해서 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가 팜이 됐는데 한 장이 아니라 2장의 카드가 팜이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브레이크 없이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시작하고 카드를 이렇게 흔들며 보았더니 2장의 카드인 거예요. 이걸 하는 방법은 새끼손가락으로 카드를 바로 미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잡아 당겼다가 이 두 번째 카드를 이렇게 같이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2장의 카드가 이렇게 팜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손바닥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당겼다가 2장 같이 팜하는 겁니다. 제가 연습하기에 따라서는 뭐 2장이 아니라, 네, 이렇게 4장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네. 근데 조금 그 동작이 약간 커지거나 조금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2장으로 하는 걸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본 루틴입니다. 카드 한 장을 관객이 뽑고 그 카드를 기억을 해요. 여기선 7 다이아몬드 카드입니다. 7 다이아몬드 카드. 그 카드를 카드 덱 위에 이렇게 섞어서 탑에서 2번째로 컨트롤 해볼게요. 탑에서 2번째.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연출을 하는 거죠. 관객 손바닥을 잠깐 가져와서 거기에 마술사가 손을 살짝 대고 나면 이 손에 잡았던 카드가 여기서도 반응을 한다. 뭐 마치 자석처럼 카드를 달라붙게 만들 수 있다라고 뭐 설정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는 다른 카드고 제일 밑에도 다른 카드인데 카드를 특별히 섞어하지 않고 그냥 잡고 흔들어주면 이렇게 관객 카드가 손에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카드는 한 장이 아니라 2장인데 팜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해서 한 장인 것처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 다이아몬드 카드 보여줬고
곧바로 바로 이제 더블 턴업을 하고요. 자, 7 다이아몬드 카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카드 덱을 중간에 집어넣겠습니다. 약간은 앰비셔스 연출하는 것처럼 집어넣을게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또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 한 장만 팜을 하면 되겠죠. 한 장만 팜을 하면 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7 다이아몬드란 카드를 다시 한 번 더 중간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뭐 카드는 어딘가에 있겠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카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카드가 이제 관계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가 올라온 거죠. 4하트라는 카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툭 쳐서 관계 카드로 바꾼다. 원핸디드 멀티플 탑함을 하시면 이런 연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더 이상 연습은 하지 않는 게 있는데 썬플라잉이라고 하나요? 네, 엄지로 롱 디스턴스 스피너라고도 하는데 이 카드를 날린 동작 있잖아요. 이걸 하는 것도 여기에 연결 지을 수 없을까 이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에이스 카드 4장을 이렇게 탑에 준비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포싱하는 겁니다. 이건 골든 포스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서 한 장의 카드를 뽑게 하고 관객이 멈춘 곳에서 관객이 카드를 확인하면 그때 이 탑에서 3장의 카드를 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뽑으신 카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에이스 다이아몬드 카드네요. 에이스 다이아몬드 카드는 4장의 에이스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연출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그대로 그 3장의 카드를 팜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카드 보내서 한 장만 이렇게 보내는 거죠. 한 장만 해서 잡고 잡은 카드를 이렇게 펼쳐서 4장의 에이스 카드다. 네, 어렵네요. 3장 팜하고 날려서 이건 아마 나중에 다 편집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4장의 에이스가 있다. 그리고 나서 뭐 에이스 카드로 4장의 에이스 카드 트릭을 연결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핸디드 탑팜, 원핸디드 멀티플 탑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술하다 야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